외부 세계의 어떤 작용을 나한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 기쁨도 받아들이지 않고 슬픔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일종의 무표정을 벽처럼 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약간 그 벽이 깨지는 경험들을 막 하면서 그 속에 있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길래 저런 벽을 쳤을까 이런 걸 이제 돌아보게 되는 그 장면들이 막 이어지는데 제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영화에서 계속 화났니? 화났냐? 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대사 나오잖아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니, 원래 그렇게 뭐든지 화가 나요? 이렇게 명대사가 됐군요. 명대사랑 소리를 한번 질러주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대사가 아마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시면서 그 다른 단어들도 있을 텐데 그 단어를 쓰신 게 그리고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되게 어떤 중요한 키워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아무 이제 물결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 왜 그 벽이 깨지면 깨질수록 화가 난다, 화가 나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는 걸까. 그래서 배우님은 그런 대사나 인물의 심리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이렇게 자꾸 답변을 떠넘기는데 공룡 배우가.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버지 집에 가서도 아버지가 현관 쫓아나오면서 화난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고 또 성훈도 이제 그쪽은 먼저 화가 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진아는 스스로를 좀 계속 속이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분이 좋은 일이 있건 화가 난 일이 있건 계속 그거를 잘 억누르고 자기 스스로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계속 균열이 일어나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 화났네? 라고 계속 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화를 터뜨리고 이제 폭발적으로 이거를 드러내는 데까지 가기 전에 그렇게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감정이 새어나오는 것들을 좀 잡아주고 싶어서 네, 그런 대사들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저도 화가 났냐 이런 질문을 그런 대사들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화가 났지만 어쨌든 그걸 되게 숨기고 나조차 나한테서 연기를 하는 그런 거라서 네 그냥 실제로 화나 보이게 일부러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면에 화가 차 있지만 아닌 척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근데 저는 제가 감독님 인터뷰 오기 전에 막 읽어보니까 그 성훈이 그 목발을 짚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배우님 캐스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부상이 있으셔가지고 수정한 결과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성훈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넓은 마음을 대하잖아요. 그래서 와 인물이 진짜 깊이가 있다. 이렇게 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정말 영화를 하면서 참 항상 즐거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의도가 되기도 하고 그 목발을 짚을 줄도 몰랐지만 전 사실 이제 감독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출연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치고 나서 이제 다른 작품을 출연하면서 이제 다쳤는데 근데 또 감독님하고 이렇게 또 논의를 하면서 그 성훈을 목발을 짚는 남자로 만들어 보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그래서 감독님도 정말 건강상에 무리가 안 되는 선이면 괜찮다, 그런 캐릭터로 캐릭터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저도 영화 시사회에서 보면서 느꼈거든요. 뭔가 다른 질감이 많이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되게 매직 같은 순간을 느꼈습니다. 네. 매직 같은. 네. 네, 저도 사실 성훈 캐릭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진아 입장에서는 낯선 남자가 자기 집 앞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좀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씬에서 성훈이 네 절대로 위협적으로 보이면 안 되는 씬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연기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서현우 선배님한테 캐스팅 제의를 드렸는데 지금 목발을 짚고 있다 하셔서 목발 좋은데 여차하면은 도망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 이 낯선 남자가 나한테 해를 가하려고 할 때 여차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막상 찍으니까 이 백팩이랑 이 목발에 기대어 있는 이 모습이 네, 약간 구부정하니 되게 귀엽고 친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모니터 보면서 목발 되게 좋다. 우연히 얻어 걸린 거지만 좋다. 어디 가서 일부러 의도한 거라고 하고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했었어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오히려 자기가 되게 사회적 약자고 상처가 있는데 그게 되게 많이 단련이 돼 있는 사람이라서 더 이렇게 마음을 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그 인물에 대해서 사전 정보 잘 많이 안 나오지만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절할 때 이걸로 여기 절을 할 때 깡충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는데 이렇게, 그때가 다리 다치는 그 나름의 컨셉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니었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오빠가 절하는 모습이 저는 이제 그거를 되게 지켜봐야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오빠가 연기를 자꾸 내 연기를 방해하는 최대한 자중하면서 했는데 그게 네. 배우의 본성으로서 어떤 연기의 느낌을 살리려고 하는 게 몰입해서 나타났거든요. 네, 이게 안에 보조기도 차고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절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나는 깡충깡충 하면서 했는데 그때 약간 그 빛을 발한 것 같았어요. 자신의 몸이 불편한데도 그렇게 절을 하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배우 스스로 자기 연기를 보고 빛을 발하는 장면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큰일 났네. 수습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거기서 진짜 이 배우님에게 나오는 질문들이 막 쏟아지는데요. 여기 공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세 분이 오시기 전에 여기다 사인하신 엽서를 오늘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는 질문 아이디 5분께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드릴 테니까 호명이 되시면은 아이디가 손들어 주시면은 양옆에서 영화사 분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진아의 쌀국수 그릇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현우가 정말 잘 결혼해서 그 집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영화를 결혼했을까? 결혼의 꿈을 안고 그 집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그분이에요? 결혼을 꿈꾸는 사람이 이삿날 도와주러 온 예진 씨? 맞습니다. 그분이에요? 네, 샌드위치를 이렇게 우유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샌드위치로 사랑을 표현한 그분? 다른 애들에게는 챙겨주지 않지만. 그랬구나. 그랬죠. 그래서 목발 짚고 세운 거구나. 다들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네, 장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고 있는데. 그치. 그렇죠. 거기 여자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미래를 꿈꾸면서 연기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 미래를 꿈꾸긴 했는데, 과연 결혼을 하고 거기에 정착을 했을지는, 미지수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네,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네. 열어두겠습니다. 열린 결말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분위기 어떡하죠? 진아의 쌀국수 그릇 아이디 쓰신 여기 맨 앞줄에 계시네요. 뒤에서 드릴게요. 앞으로 모셔가지고 그러면 두 분의 첫 만남 장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옆집 케미라는 분께서 이 두 인물이 처음 만날 때가 궁금한데 사실 저도 이게 좀 재밌었는데 대사가 이게 그 전에 이제 고독사로 죽은 옆집 남자하고는 말을 잘 안 섞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대사 자체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이어간 게, 그리고 이런 대사를 한 게 특이하다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쓰셨냐, 그리고 약간 그때가 어떻게 보면 좀 인물이 약간 긴장이 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하실 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디렉팅 할 때 이제 공승현 배우님한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게, 이 남자를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을 거다. 겁을 줘서. 근데 또 상대방 서운이 또 되게 무해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무섭거나 하진 않은데, 이 옆집에 빈자리에 누가 들어온다는 것, 너무 뻔뻔스럽게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진아에게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빈자리를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 이 집에 귀신 나온다고 겁줘서 쫓아내려는 건데, 성훈 입장에서는 너무 웃기는 소리거든요. 어쩌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온도차에서 나오는 좀 웃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누그러지는 기분이 이 영화를 계속 이제 좀 약간 긴장되거나 좀 이렇게 압박된 상태에서 계속 이어가다가 거기서는 한 번쯤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때 좀 재밌었어요. 네, 안 그래도 영화를 저도 보면서 가장 숨이 약간 갑자기 쉬어지는 약간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너무 긴장된 장면들의 연속이었는데 찍을 때 무서워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사실 저도 말하는 내내 저가 너무 약간 바보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상대방이 조금 리액션들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날 이제 촬영을 하는데 사실 그 귀신 얘기에 웃는 반응이 좀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왜요? 사실은 그 공승현 배우랑 이제 마주보고 연기를 하면은 그 사연을 더 들어보고 싶게 눈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웃음보다는 그래요?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은 이게 어떤 눈빛이 깊어서 그래서 감독님하고 상의하다가 일단은 대본대로 웃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웃음을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저한테 없던 웃음소리 같았거든요. 평소 저한테 없었던 웃음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았던 신이었어요. 그 복도에서 그렇게 만나서 그 공기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데 평소엔 어떻게 웃으세요? 평소에는 훨씬 더 하이해요. 하이하게 웃으세요? 네. 키치가 올라가서 한번 그래서 뭐 이런 웃음인데 특히 이제 가족들은 어디 가서 웃지 말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결국 웃고 말았네. 또 그것도 되게 연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독님 저 통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재밌는 질문이라서 맞다. 지금 방금 아이디 옆집 캠이 어디 되세요? 여기 맨 앞줄. 앞줄에서 다 많이 받아가신다. 옆에서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배우님 오셨으니까 들을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801호 주민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성냥으로 담배 피우는 게 정말 그 맛이 다르냐고, 연기가 다르냐고. 직접 피워보신 분이 여기서 배우님밖에 없으니까요. 성냥. 그쵸. 영화상에서는 이게 저도 사실 이제 흡연을 하다가 한 5년 됐거든요. 금연을 한지. 되게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금연의 성공적인 사례인데요. 네,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인데 이제 그때 촬영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딱 약속을 했어요. 그 연기를 하는 순간에만 담배를 피자. 정말 배우로서 연기를 해야 되는 그게 필요한 씬이라면, 설정이라면. 근데 그때 오랜만에 담배를 피우는데 이게 라이터, 지포 라이터 아세요, 여러분? 네. 지포 라이터는 그 기름 향이 싹 올라와요. 그리고 그냥 일반 이렇게 스파크 내는 그 기름 라이터, 일반 라이터는 제일 무난하고, 근데 성냥으로 이렇게 탁 켜니까 성냥 그 유황 냄새가 싹 배이면서 그게 어떤 연기의 모양보다는 사실 향이 다른 것 같아요. 향이.
굉장히 무슨 담배 공사에서 나온 것 같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다니 정말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네. 네네. 그렇군요. 이게 공승현 배우님의 그 주인공도 계속 담배를 태우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아이디를 하신 분이 자꾸 장초를 벌이던데.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굴 외면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합당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건지 아니면 그 담배 피다가 누가 오면 또 그냥 자리 피하려고 그러는 건지 궁금하다고. 장초를 벌인 거는 제 잘못입니다. 네, 제가 디테일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비흡연자였어가지고 그 장면을 찍을 때 제가 디테일하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행위 자체가 진아한테는 그냥 한숨 털어내려고 너무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팀장님이 오고 그러면 이제 빨리 혼자 있고 싶어서 끄고 가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디테일이 떨어지기에 장초를 버렸어요. 저는 여기서 제 그 의견은 오히려 장초를 버리니까 진아가 그냥 흡연실 여기에 은근히 있고 싶어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쓸쓸하게 느껴졌거든요. 사실은 담배를 깊이 딥하게 빨아들이고 속담배를 소위 말하는 속담배를 하지 않는 타임인데 지금 담배 공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흡연을 우리 네네 여러분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 을에 사람들이 머무르듯이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그냥 거기서 담배도 제대로 이렇게 깊이 빨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담배가 목적이 아니고 네, 그냥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뭔가 그런 용도로 보내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장초가 저는 오히려 인상 깊었어요. 네. 안 그래도 사실 집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거든요. 그때서 피우지 않는데 사실 흡연을 즐겨서 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정말 회사에서 잠깐 나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런 담배를 선택한. 그 옆에 해나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살벌하게 이렇게 담배 정말 팀장님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가요 혹시? 아니 해나 씨 존경합니다. 네. 근데 뭔가 그 두 분이 대조가 되면서 뭔가 그래서 더 진아가 저기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어떤 그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네네. 이것도 그러면 매직. 매직.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매직의 순간이라고. 마이크를 안 쓰고 이게 연극 노래가 아니에요. 네. 그럼 일단 그 801호 주민 그 여기 뒤에서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하신 혼자 사는 사람. 네. 다 축하. 그럼 한 분 더 남았나요? 한 분 더 남은 거죠. 5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오늘 엄청 재밌고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동안 그 서현우 배우님이 이제 GV 처음이신데 되게 색다른 질문들이 선배님 오시니까 다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네. 진짜 이 케미가 좋네요. 이 옆집 케미가. 그렇죠. 근데 이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분께서 이거 물어보세요. 할리우드에서. 근데 심지어 한글을 엄청 잘하세요. 한글로 영어 대신 한글로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감독님이 답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진아는 신입 교육하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고 그리고 사실 고독사의 냄새를 맡고서 신고한 사람도 자기인데 그 장면도 보면 경비실에 아저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기 싫어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가만 보면 진짜 조금 원룸 사는 것 같은데 후반에 가서 이게 프레임이 넓어지니까 아니 저기는 또 원룸이 아니네 이렇게 막 보여가지고 이런 설정,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설정, 그 정말 사는 곳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설정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디테일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감독님, 명감독님다운 그런 질문이죠. 닉네임에 걸맞은. 네, 이 영화에서 사실 공간이 계속 반복이 되고 공간 수는 적고 이래서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또 같게 혹은 어떨 땐 다르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되게 큰 이슈인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사운드적으로나 촬영적으로나 이제 생각했던 원칙은 우리는 진아의 인식 범위에서 벗어나지 말자. 그냥 진아가 보고 느끼는 것만큼 영화도 보여주자라는 원칙을 세우고 쭉 이거 영화를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진아는 사실 자기 주변의 공간이나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끊어져 있는 동안에는 이 진아 타이트, 이게 공승현 배우의 타이트 샷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딱 그렇게 집중했을 때는 진아에게만 온전하게 가까이 다가가서 찍고 이제 진아의 그런 세계가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진아가 이 공간을 인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맨날 그냥 지나가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이렇게 생겼나? 라는 약간 미스테리한 느낌과 공포가 다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영화도 그때 공간을 보여주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은 계속 진아 바스트샷 정도로만 따라가다가 진아가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는 카메라가 쭉 뒤로 빠지면서 넓은 샷들을 계속 이제 뒤늦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일 공간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배우님은 연기하신 입장에서 왜 진아가 그런 집을 그렇게 꾸며놓고 산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감독님한테 막 물어봤어요. 얘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멀쩡하게 네, 좋은 집이 있는데 굳이 방에 틀어박혀서 그 안에서 거실을 안 쓰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거실이라는 공간 자체도 그렇고 복도라는 공간 자체도 공용의 공간이라는 되게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되게 피하고 싶어서 아마 그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점이 사실 스쳐 지나가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옆집 남자의 목발처럼 그 인물에 대해서 나 혼자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 우리 옆집 남자인 성훈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진짜 서글서글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진짜 왜 나를 이렇게 뾰족하게 대하지 이유 없이 이래서 왜 그렇게 맨날 화를 내요 모든 거에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적대시하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면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가 나온 이유도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되게 이 영화 안에서 되게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인물인데 그 사람도 살면서 고충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지 배우님 스스로도 연기하기 전에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짧은 씬들이지만 이게 성운을 다 설명해내기에는 뭐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겠지만 성운도 그 자세히 보면은 처음 진아가 등장했을 때 그 이어폰을 끼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이어폰 착용을 그렇게 좀 즐겨하지 않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서연을 한 사람은 그걸 꼈을 때 굉장히 이렇게 혼자만의 공간에 갇힌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성운도 사실은 진아와 별다른 어떤 삶의 방식을 살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 뭐 모든 분들이 그 자연스럽게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제 의존을 하고 사실 이 휴대폰이라는 게 제가 뭔가 차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요만한 기계를 통해서 몇십만 명, 몇백만 명과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소통의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근데 성우는 어떤 이 내향적인 어떤 소통뿐만 아니라 외향적인 부분에서도 원래 타고난 기질보다는 저는 그가 직면한 어떤 사건? 네, 그 집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 풀어야겠다 생각했을 때 사실은 자기 혼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낸다기보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동원하고 부탁을 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식을 택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막 이거를 어떤 성운의 성격을 타고난 어떤 기질로 갖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냥 저도 임무를 갖고 연기를 하기에는. 그래서 정말 사실 저 시나리오 봤을 때도 굉장히 다른 성격의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보다는 계속 진아라는 역할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냥 삶의 어떤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뭐 좀 길게는 아까 제가 뭐 그 결혼하고 잘 살았을까 했지만 또 성훈도 나름 또 뭐 고민을 하고 살지 않았을까. 인생 굴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럼요. 네. 다리를 다친 느낌도 보니까 그렇게 똘똘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좀 다리 부상이 또 인생의 굴곡까지 상징하고 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네. 참 깊이 이제 깊은 어떤 함축과 상징이 들어있는 영화. 허투루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네. 다들 이렇게 감정하고 소통하고.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이라는 아이디어 쓰신 분께서 다양한 직업군이 많은데 그 감독님께서 주인공 진아를 상담원으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이게 단순히 그냥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마음이 실리지 않는 형식적인 그 접촉이나 소통을 많이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감독님이 이 직업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팀장님과 또 수진이 사이의 관계가 있고, 또 팀장님이 나중에 우리가 이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되게 이제 진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저희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아가 왜 현재 이런 상태가 됐느냐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설정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는 진아 집안에서의 어떤 불화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지만은 그것만으로 사람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콜센터라는 공간은 진아가 인식하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지도 않고 그냥 각자의 이 칸막이 안에 갇혀서 그냥 앞만 보고 사는 거고, 주변에 사실 관심도 없고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저 멀리 자기랑 얼굴도 마주하지 않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차라리 상대하기 편하고, 그게 감정적인 개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하다가 진아는 저렇게까지 닫혀있는 사람이 됐지? 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콜센터 상담원이라는 게 사실 감정노동으로 악명이 높은 직업인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정말 천직처럼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상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진아를.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할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한테 걸려오는 고객의 전화를 한 명 한 명의 관계라던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냥 물질화되어 있는 그냥 목소리에 불과하고, 진상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랑 자신이 그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 사실은 완벽히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상정하면서 이 직업을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 번 얘기 들으셨겠지만 목소리 연기가 정말 탁월하세요. 그 상담원으로 하실 때 그 되게 친절한데 되게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어떤 친절함이라 그럴까? 그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집에서도 계속 이제 카메라를 켜놓고 네, 많이 연습도 하고 되게 감정도 빼고 약간 하이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집에서도 굉장히 샤워하면서도 네네 막 이렇게 하면서 하기도 하고 네, 평소에 그렇게 집에서 혼자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결혼해서 잘 살까요? 이거 물어보신 것과 대꾸를 이루는 질문을 배우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이라는 분께서 진아는 그런 콜센터 팀장님이랑 밥 먹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밥은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진이랑도 만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진아라는 사람이 밥 한 번 먹어요 라는 말, 이런 상투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 변했다는 것 자체가 네, 조금 큰 변화.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기 홍현이라는 분께서 오늘 이렇게 해서 현우 형 생일 미리 축하드려요. 11월 20일이죠. 감사합니다. 11월 20일 제 생일입니다. 11월
저 색깔 있어. 오늘이 10월 달인가? 약간 네, 가을 옷을 입고 있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닉네임이 뭐라고요? 닉네임이 제가 찾아드릴게요. 누구세요? 홍영기님. 홍영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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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생일은 축하해놓고 제가 아는 분 부끄러우신가 봐요. 같습니다. 아는 분이시구나.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성혼 전에 고독사로 죽은 남자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남자에 대한 진아가 그 남자를 관찰하고 뭐 언제 죽은 것 같다 뭐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를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실 때 보다 사실적인 어떤 그 타임라인 안에서 쓰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아가 느끼기 그 귀신을 봤나? 이런 느낌으로 약간 판타지를 살짝 넣으신 거잖아요. 막 지진 같은 게 느껴지는 씬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저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진아가 자기의 생활 방식에 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을 사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으로 잡았거든요. 엄마의 죽음으로 일단은 잡았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어떻게 뻗쳤는데 이제 옆집 남자가 죽으면서 그 엄마의 죽음을 상기시키고 그러면서 그 균열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근데 옆집 무슨 말이 하려고 했지? 잠깐만요. 네. 네. 그래서 옆집 남자가 생일 축하드려요. 네, 기억났습니다. 네, 옆집 남자가 이제 계속 유령으로 표현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예기치 못한 사건처럼 계속 표현이 되는 이유는 사실 이 영화의 미스테리와 공포의 감정을 어느 정도 싣고 싶어서 그랬던 게 큽니다. 네, 진아가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는 아마 다 안다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확실하게 굳어있는 사람인데 그게 깨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공포나 미스테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이거였는데 아닌가? 라고 했을 때가 단순히 놀라움이 아니고 무섭다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감정을 이제 영화 안에서도 같이 진아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옆집 남자의 미스테리를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훈이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저는 누가 거기서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집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물론 제사를 해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래 저렇게 해주면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걸 생각해냈다는 거는 되게 좀 정말 남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성훈을 그런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건 뭐냐면 사실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이 세상사가 참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은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테마 교실 같은 건 아니고 근데 정말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사를 감독님께서 주제로 말씀하시니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순간 제가 번외 얘기지만 우리 영화를 하면서 제가 저희 옆집에 이제 두 가구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가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이웃들이. 실제? 네, 저희 집에. 그래서 제가 우리 영화 끝나고 얼마 전에 영화도 보고 저도 용기 내서 인사도 드렸어요. 우와. 네, 근데 처음에는 옆집 분이 약간 좀 놀라시면서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목발을 집으셨어요? 목발을 집었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무턱대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러고 이제 가시는데 변화가 생기는 게 그분이 다음 날인가 저를 우연히 만나는데 인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얼굴이 익혔어요. 익히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제 벽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제 옆에 어떤 분이 사는구나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듯이 우와. 제가 어떤 작별 인사든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든 인사를 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사를 하는 순간이 살면서 필요하겠구나. 그렇네요. 그리고 저희도 뭐 성훈이 와서 공사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저희 옆집에 또 공사를 하는데 그 문 앞에 음료를 이렇게 편지를 써서 한 2, 3일 정도 불편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아 뭔가 약간 마음이 따뜻하고 참 저도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차단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훈도 그렇게 작별 인사를 그리고 머리 좋아요. 사람들 다 동원해서 하잖아요. 아 성훈이가 머리가 좋죠? 네네 성훈이가 갑자기? 저 말고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근데 성훈이 또 머리 좋은 게 사람들 다 동원해서 동참을 시키고 그쵸. 네, 뭔가 되게 좋은 방법을 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뭔가 이 영화에 어울리는 캠페인인 것 같아요. 옆집. 처음에는 많이 놀라실 거예요. 네.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목발 짚고. 네. 헛기침이라도 한두 번 하고 인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약간 모범 사례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는 괜찮죠.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정말 저라도 놀랄 것 같거든요. 네. 담배 끊으신 지 5년 된 거 맞죠?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저 이것도 되게 궁금했는데 사실 정말 진아의 어떤 변화의 극적인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진아가 진짜 약간 그 벽이 깨졌구나 하고 느낄 때가 수진이가 나오지 않는 사무실에서 그 뚜뚜뚜뚜 얘기를 듣는데 그때 떠올리는 게 그 홈캠으로 봤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공포나 어떤 뭐 그 방어 기제나 이런 게 아빠랑 연관이 많이 돼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그때 이제 아빠를 찾아가서 전화로 한다는 말이 예를 들면 아빠 왜 그랬어요 할 수도 있고 아빠 진짜 뭐 너무 나빠요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미안하다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정말 그 상대에게 정당한 인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인사에서 빠지지 않는 멘트가 미안하단 말을 정확하게 이제 주고받는 건 것 같아요. 특히나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전 사실 진아가 아버지랑 헤어지는 순간을 상상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냥 짐을 싸서 나가는 거를 현관에서 봤을 것 같은 거예요. 진아가 어린 진아가. 근데 아빠 어디가 하면은 아빠가 미안해 진아 나 가야 돼라고 안 하고 있어 엄마랑 잘 있어? 이러고 그냥 갔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영화에서 어떤 작별 인사를 잘 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던 게 사실 진아는 작별 인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진아는 작별 인사를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아마 그거의 시작점은 자신이 정당한 인사를 받지 못했다는 어떤 상처에서 비롯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한테는 아버지가 되게 중요했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는 미안하다 진아야 아빠 나가야 될 것 같아 잘 지내 안녕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무리 혹독한 상황이어도 그 정도는 하고 갔어야 됐는데 진아가 그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도 못 주는 사람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성훈이가 제사를 지내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거는 정당한 인사였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는 과정으로 이 영화를 그려내고 싶었어요.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는데 진아가 왜 점심에 쌀국수만 먹냐고. 진아는 어쨌든 그 쌀국수 느낌 자체가 1인이 이용하는 그런 쌀국수 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과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매일 그 쌀국수 집을 골랐습니다. 삼촌이나 또 하시는 곳이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진짜 삼촌이 맛있으니까 먹는 거 결국은 그렇죠. 사실 맛은 잘 못 그러니까 진아 입장에서는 맛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친구인데 저는 촬영할 때 맛있게 먹긴 했어요. 그럼요. 맛이 있으니까 먹죠. 저는 그 진아가 마이크 좀
진아가 쌀국수 먹으면서 먹방을 보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이상하게 먹으면서 남이 먹는 걸 보면서 먹고 싶더라고요. 네, 사담이었습니다. 네. 그 쌀국수는 미분당이지라는 분께서 그래서 배우님께 서현우 배우님은 쌀국수 먹방 안 부러우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당연히 부러워요. 제가 쌀국수를 엄청 좋아해요. 네, 정말 그 매니아급에 속하는데 정말 이렇게 좀 먹는 방식은 달랐겠죠. 제가 찍었으면 마구마구 먹었을 겁니다. 네. 먹방을 틀어놓고? 네, 먹방 틀어놓고. 네. 왜 쌀국수 먹을 때 뭐 삼겹살 먹방 이런 거 틀어놓고 보면 뭔가 이제 같이 먹는 느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나가 왜 정신 쌀국수만 먹냐고 물어보신 분은 유며들다님. 유며들다님입니다. 네. 그랬더니 또 밑에 막 쌀국수 관련된 또 디테일한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이거 저 너무 궁금한데 그 혼영사님께서 진아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엮이고는 싶지는 않은데 은근히 계속 들어가서 아빠 뭐 하는지 보잖아요. 그것도 너무 궁금하다고 그러시는데 다들 이제 궁금하시겠지만 이거랑 더해서 아버님이 홈캠을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도대체 홈캠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신 건지 아닌 건지. 저도 이걸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좀 설명이 스스로도 잘 안 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이 홈캠을 보기 싫은데 계속 보게 되는 그게 제 안에서는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누가 이제 홈캠 왜 보는 거야 이러면은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 대구에 이제 GV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해주시는 시네마 테라피라는 곳에 그 GV를 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테라피?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분이 설명해 주셔서 알았어요. 이게 진아는 억제하려는 경향이 정말 강한데 무엇이든지 근데 이 억제가 어느 순간에 강박처럼 다 삐집고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감독님 어떻게 이런 심정을 잘 아세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건데 하셔서 제가 저도 환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랬나 봐요. 이러면서 결론이 났었거든요. 치유.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대구 가서 그 GV 하면서 진아가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거를 저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좀 새롭게 발견하는 지점이었고 이게 워낙 억제와 강박과 그리고 그 강박이 강할수록 또 솟구치는 힘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아버지가 이제 홈캠을 인식한다라는 그 포인트는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왜냐면은 홈캠 속을 바라보는 진아가 언제나 저는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진아가 사실은 보기 싫은데 보고 있는 건데 이걸 아버지한테 자기가 보고 있다는 거를 들키고 싶지는 않은, 관음하는데도 그걸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아버지는 자신에 대한 사랑? 뭐 관심으로 오해할 테니까. 근데 진아는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없고 어떤 강박 때문에 계속 보는 건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 홈캠이랑 눈이 마주칠 때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이 홈캠의 존재를 알았다 몰랐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버지랑 눈이 마주쳐서 자기가 관음하고 있는 걸 들킨 것 같은 진아의 감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배우님 그 장면 연기하실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정말 들킨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때 약간 안 그래도 또 미리 영상을 먼저 찍어놔가지고 약간 정말 저도 깜짝 놀라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영화가 가진 어떤 깊이로 해석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순간 또 거꾸로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진아 마음도 생각을 하면서 거꾸로 아니 근데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지? 약간 이거를 저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또 전화를 해서 그 얘기는 또 안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아버지는 또 어떤 마음인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홈캠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아요. 홈캠이 아마 그런데 있다는 곳 정도는 엄마한테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여기 홈캠이 있고 누가 날 계속 보고 있다는 거 의식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진아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거는 이제 자기는 항상 자기를 돌봐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한 굉장히 외로운 인간이거든요. 원래는 그게 엄마였고 그 다음에는 바람난 여자였을 거고 지금은 교회 사람들인데 이제 교회 사람들로는 사실 다 안 채워지잖아요.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진아한테 나 아파, 나 좀 돌봐줘, 나 좀 이뻐해줘 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는 거고, 네, 되게 귀여운 사람이거든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진아 입장에서는 화병나게 하는 사람이지만은 네, 이게 교회에서 이런 분 만나면 되게 귀엽거든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애교도 부리시고 이렇게 사교성이 탁월하신 있죠. 거죠. 네, 돌봄이 항상 필요한, 이렇게 살펴주는 게 항상 필요한 귀여운 분이에요. 이 유명들다 분께서 이 혼자하는 사람들에 관련해서 투어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번 주 신촌 무대 인사 전에 미분당 가서 먹었는데 쌀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오늘도 거기서 쌀국수를 먹고 왔어요. 이 영화를 보기 전으로 쌀국수를 먹는 것이 어떤 하나의 좋은 그런 투어 방법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근데 사실 이거 궁금한데요.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이유가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이런 식으로 영화가 되게 잔잔하게 흐르는 것 같은데 인물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내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였는데 마지막까지 제가 되게 이 영화를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벽을 치고 살 수는 없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진아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무슨 미아더월드를 한다거나 그 아파트 갑자기 통장이 돼가지고 막 주민화합을 이끌어낸다거나 이렇게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딱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그 얘기하는 그 선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감독님이 되게 진짜 깊이 생각하고 단순히 그 도식에 의해서 얘가 변화를 해야 되니까 이런 글말을 써야겠다 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과연 진아한테는 어떤 게 가장 걸맞고 다 같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고 쓰셨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런 글말을 쓰기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생각이 많았고 찍으면서도 이 정도 변화가 사실 가능한가? 이런 거 계속 고민을 하면서 찍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마지막에 쌀국수 먹다가 뱉는 씬의 경우에는 원래 시나리오 훨씬 더 격하게 써 있었어요. 거의 막 토해내듯이 근데 이제 계속 찍어 나가다 보니까 그게 다행히 약간 뒤쪽이어가지고 이제 공수현 배우님이랑 이거 좀 과하지 않냐, 이 정도까지 못 갈 것 같다. 근데 공수현 배우님도 자기도 그 생각했다. 그래서 먹다가 그냥 끊고 뱉는 정도로만 하면 되겠다. 너무 이렇게 역해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담겼습니다. 네,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항상 어디까지 진아가 변할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는 진아가 막 갑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한테 막 다가가서 막 인사하고 인싸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단지 그냥 우리가 그냥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어떤 감각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훈이 자기는 사실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연결성을 인정하고 작별 인사를 하듯이 진아도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당연히 용서하거나 끌어안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난 이 사람이랑 연결돼 있고 그거는 좋든 싫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적당한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선을 정하는 것 정도겠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은 그게 진아가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말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자꾸 이게 속편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 생각하시는 그 인물의 미래, 연결성을 깨달은 이 인물들의 약간 속편이 만들어진다면
진아와 성우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진아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고 어쨌든 계속 일은 해야 하니까 새로운 직장을 찾든 어쨌든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옆집과 인사하고도 살고 네 그렇게 지냈을 것 같아요. 성우는요? 성우는 일단 회식을 한번 열었을 것 같고요. 회식이요? 네, 그 저희 집에서 제사 네, 제사하고 나서 회식 열었고. 동네 이 잔치 같은 거. 네, 그리고 이제 이사를 완료한 다음에 떡을 한번 돌리지 않았을까. 떡? 아. 네, 자기 사진을 딱 봐가지고 네, 떡도 돌리고. 근데 또 진아 집을 갔는데 진아는 여전히 떡을 받아주기는 하는데 뭐 이제 같이 와서 회식 때 뭐 같이 먹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자체로서 또 인정해주고. 네. 또 마음이 넓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다리도 다 나와서 이제 목발을 이제 놓고 좀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창한 미래를 그리지 못하겠어요. 아니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되게 걸맞은 거예요. 네네네. 네. 갑자기 대기업 사장님이 됐고 뭐 이런 거 알고 봤더니 대기업 사장님이었어요. 너무 가는 것 같고 그 정도 이웃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웃사촌. 네네네. 네. 네.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 투 부재 이웃사촌. 옆집. 옆집 개미. 혼자 사는 우리들. 네. 네, 저도 뭐 가끔씩 이 집 얘기에 대해서 상상해보거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받을 때 진아 입장에서 저는 생각하는 거는 진아는 아마도 자기가 전날 했던 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커튼을 열어보고 그리고 맨날 다니면서 이렇게만 봤던 버스에서 바깥을 한번 바라보고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해볼 것 같아요. 집에 TV도 꺼보고 자기 전에. 네, 아마 자기가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영화의 끝에서 계속해서 해보고 또 가능하다면 누군가랑 밥도 한번 먹어볼까까지도 나중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딱 어울리는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이게 약속했던 시간이 다 지나가가지고 사실 이게 엄청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다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기서 막 이런 집이 또 열어주세요 막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1만을 넘어서 우리가 또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은 얼마든지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니까 그때 또 못다한 얘기들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세 분의 인사 말씀 하나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오늘 1만 관객 돌파 기념 GV처럼 됐는데 근데 오늘 또 유난히 더 재밌고 더 밝고 또 풍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정말 1만 관객 돌파의 기분이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서연아 선배님이랑 GV 같이 하는 건 처음인데 선배님 이렇게 평소에 개그 욕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그 다시 욕심을 하시나요? 사제 네, 많이 발휘해 주신 덕분에 또 더 재밌게 웃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또 GV가 잡히면은 또 나와주세요.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날씨 너무 좋은 일요일인데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서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영화 하면서 또 다음 영화로 관객분들 만나뵐 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객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또 길게 또 질문들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들 관객분들 덕분에 저희가 1만이 될 수 있었고 저희 요즘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집에 조심히 돌아가시고 건강하세요. 네, 1만의 1등 공신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네, 여러분께 박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네. 정말 무대 인사도 다니고 이렇게 GV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만나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진짜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어떻게든 잘 이겨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항상 영화관 다니시고 손소독 잘 하시고요. QR코드 꼭 찍어주시고 정말 언제 어디서든 항상 건강하게 또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내기로 일어났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너무 많네. 오늘 지금 찍어요? 기다려봐 나야. 그럼 하트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머머. 같이 찍으실까요? 네. 오.